2017년 윗셋 찾아가는 실험실 물리 분야 실험 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목포대학교 물리학과 교육팀입니다.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수행할 실험은 스마트폰을 이용한 물리 실험입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스마트폰은 이제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스마트폰은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기입니다. 따라서 스마트폰은 최첨단의 온갖 기술들이 적용된 기기입니다. 스마트폰에는 여러 가지 물리량을 측정할 수 있는 센서들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은 현재 사용되고 있는 갤럭시 스마트폰 기종에 따라 내장되어 있는 물리 센서들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가속도, 회전량, 근접도, 광세기, 온도, 습도, 압력 등을 측정하는 다양한 물리 센서들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마트폰에 많은 센서가 있다고 해서 우리들이 그 센서들을 곧바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센서와 사용자를 연결해주는 매개체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매개체를 스마트폰 앱이라고 합니다. 각각의 센서에 대해서 수많은 앱들이 개발되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몇 센서들에 대한 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가속도, 함수 발생기, 음세기, 자기장, 색상 분석, 전기 신호 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 앱입니다. 그 외에도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에는 동일한 기능을 가진 여러 가지 유사 앱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본 수업에서 사용할 앱을 소개하겠습니다. 스파크뷰 앱은 미국 파스코사가 출시한 것으로 물리 실험에 아주 유용한 앱입니다. 이 앱은 가속도와 음의 세기를 측정하고 아울러 측정 자료를 실시간으로 그려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측정 자료를 저장하는 것은 물론 자료를 외부로 송출할 수 있습니다. 아래 소개된 앱은 음성 신호 발생기입니다. 이 앱은 특정한 주파수와 세기를 가진 음파를 스마트폰 스피커를 통해 외부로 송출해 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다음은 스파크뷰 앱을 사용하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앱을 열면 이 그림과 같은 센서 선택 화면이 뜹니다. 가속도 측정을 위해서는 가속도 센서를 선택하고 음의 세기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마이크 센서를 선택합니다. 가속도 센서를 선택하면 이 화면이 등장하고 여기에서 X, Y, Z 세 방향의 가속도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면 선택한 방향의 가속도가 화면에 그래프로 표시됩니다. 그러나 나머지 방향의 가속도들도 그래프로 표시는 되진 않지만 자료는 메모리에 저장됩니다. 다음 화면은 선택된 방향의 가속도를 그래프로 표시해주는 화면입니다. 측정에 앞서 측정값의 샘플링 방식과 샘플링 속도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다음 화면이 표시됩니다. 여기서 샘플링 방식은 자동, 그리고 샘플링 속도는 20 정도를 선택하면 됩니다. 샘플링 속도 20은 1초에 20번 측정값을 읽어 저장한다는 뜻입니다. 선택 후 확인을 누르면 됩니다. 측정 준비가 끝나면 이 버튼을 눌러 측정을 시작합니다. 측정이 활성화되면 버튼의 색상이 녹색에서 오렌지색으로 바뀝니다. 이 그림은 측정값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시 이 버튼을 누르면 측정이 종료되고 버튼의 색상이 다시 녹색으로 바뀝니다. 다음은 실험이 잘못되어 방금 측정한 자료를 삭제하는 과정입니다. 하단에 이 실험 도구 버튼을 누르면 표시되는 화면입니다. 여기에서 데이터 관리를 선택하면 다음 화면이 표시되고 이 화면에서 실험 관리를 누르면 다음 화면이 표시됩니다. 화면에서 마지막 실행 삭제 혹은 모든 실행 삭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잘못된 실험 자료를 삭제하면 됩니다. 다음은 측정이 완성되어 측정 자료를 저장하거나 외부로 송출하는 과정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이 공유 버튼을 누르면 이 화면이 표시됩니다. 여기에서 데이터 내보내기 버튼을 누르면 이 화면이 표시됩니다. 이 화면에서 데이터의 이름과 저장할 곳의 위치를 선택하여 실행합니다. 기기에 저장된 데이터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만약 다큐멘트 폴더에 데이터를 저장하였다면 내 파일에서 모든 파일을 선택하고 다큐멘트를 열면 저장된 파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측정 데이터는 이메일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번 수업에서 수행할 실험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이 수업에서는 종류로는 2가지, 그리고 개수로는 3가지의 실험을 수행합니다. 첫 번째 종류는 진자와 진동자 실험이고, 두 번째 종류는 소리 공명에 관한 실험입니다. 두 종류 실험 모두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합니다. 먼저 스마트폰을 이용한 물체의 가속도 측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스마트폰은 그림에 표시된 것과 같이 X, Y, Z 세 방향의 가속도를 동시에 측정하고 그 값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중력 가속도를 측정한 모습입니다. Y 방향의 가속도가 중력 가속도를 표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험을 설명하기 전에 진동 운동의 특성을 설명하겠습니다. 다음 그림은 용수철 진자에서 질량의 위치가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를 확인하는 장치입니다.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위치는 시간에 대해 일정한 형태의 주기적 변화를 합니다. 즉 플러스 최대점 0, 마이너스 최대점 사이를 왕복하는 운동입니다. 여기서 이웃하는 플러스 최대점 혹은 이웃하는 0점 혹은 이웃하는 마이너스 최대점 사이의 시간을 진동의 주기라 하고, 보통 t 기호로 표시합니다. 진동의 진동수 F는 주기의 역수입니다. 진동 운동에서 시간에 따른 위치의 변화는 수학적으로는 사인 혹은 코사인 함수로 표시됩니다. 이 자료는 진동 운동을 수학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즉 진동 운동에서 물체의 시간에 따른 위치 변화는 이와 같이 사인 혹은 코사인 함수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또 물체의 속도는 위치 함수를 시간에 대해 1차 미분한 것으로 표시됩니다. 또 물체의 가속도는 속도 함수를 시간에 대해 1차 미분하는 것으로 표시됩니다. 이 그림에서 보듯이 물체의 위치, 속도, 가속도는 서로 위상 즉 시간 축상에서 위치만이 다를 뿐 전체적으로는 동일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간에 따른 물체의 가속도를 가지고는 후 시간에 따른 물체의 위치 변화를 동일하게 분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의 진동 실험에서 시간에 따른 물체의 위치를 시간에 따른 물체의 가속도를 측정해서 분석할 것입니다. 이 자료는 단진자 실험과 스프링 진동 실험에서 주기를 결정할 때 필요한 설명입니다. 물리 운동 법칙에 의해 단진자의 경우 이웃하는 플러스 최대점 사이가 반주기가 되고, 반면 스프링 진동에서는 이웃하는 플러스 최대점 사이가 한 주기이다는 것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자료를 좀 더 자세히 검토해서 왜 그런지를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첫 번째 실험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이 실험은 스마트폰을 물체로 하는 단진자 운동 실험입니다. 그림에서와 같이 스마트폰을 케이스에 담고 케이스에 가는 두 줄의 철사줄을 연결하여 만든 진자입니다. 이 장치를 사용하여 스파크뷰 앱에서 Y 가속도를 측정하여 X축을 시간으로, Y축을 가속도로 하여 그래프를 그리면 이런 그래프를 얻게 됩니다. 한편 진자 운동에서 주기는 중력 가속도 G와 주루 길이 L에 의해 이와 같은 식으로 지워집니다. 이 그래프는 스파크뷰 화면으로 표시된 측정 결과입니다. 그림에서 시간축에서 두 점 즉 13.4초와 26.8초 사이에는
18개의 피크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자에서는 세 피크 사이가 한 주기에 해당하므로 이 결과로부터 우리는 1.49초의 진동 주기를 측정합니다. 한편 진자의 진동 주기에 관한 이론식은 다음과 같으므로 이 식에 실험에 사용한 진자의 길이와 중력 가속도 값을 대입하면 우리는 1.42초의 주기값을 얻습니다. 이 실험에서는 스마트폰으로 측정한 주기와 이론식으로 계산한 주기를 비교하여 실험의 유효성을 확인합니다. 다음 실험은 용수철 진자 실험입니다. 주기 측정 실험에 앞서 우리는 실험에 사용할 용수철의 용수철 상수 혹은 탄성계수 K를 먼저 결정해야 합니다. 그림과 같은 장치를 사용하여 K값을 결정합니다. 용수철에 달린 무게를 W라 하고 용수철의 늘어난 길이를 X라 하면 이들 사이에는 W는 마이너스 KX라는 관계를 갖습니다. 따라서 용수철에 달린 무게를 증가시키면서 그때 늘어난 길이를 측정하여 그래프로 그리면 이 그림과 같이 직선이 되고 직선의 기울기가 바로 용수철 상수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실험에 사용할 용수철 상수를 먼저 결정합니다. 이제 두 번째 실험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이 실험은 스마트폰을 물체로 하는 스프링 진자 운동 실험입니다. 그림에서와 같이 스마트폰을 케이스에 담고 케이스를 용수철에 연결하여 만든 진동 장치입니다. 이 장치를 사용하여 스파큐뷰 앱에서 Y 가속도를 측정하여 X축을 시간으로 Y축을 가속도로 하여 그래프를 그리면 이런 그래프를 얻게 됩니다. 한편 용수철 진동 운동에서 주기는 용수철에 달린 물체의 질량 m과 용수철 상수 k에 의해 이와 같은 식으로 주어집니다. 이 그래프는 스파크뷰 화면으로 표시된 측정 결과입니다. 그림에서 시간축에서 두 점, 즉 15.8초와 24.8초 사이에는 8개의 피크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용수철 진동에서는 두 피크 사이가 한 주기에 해당하므로 이 결과로부터 우리는 1.12초의 진동 주기를 측정합니다. 한편 용수철 진자의 진동 주기에 관한 이론식은 다음과 같으므로 이 식에 실험에 사용할 물체의 질량 N과 용수철 상수 K값을 대입하면 우리는 1.10초의 주기값을 얻습니다. 이 실험에서는 스마트폰으로 측정한 주기와 이론식으로 계산한 주기를 비교하여 실험의 유효성을 확인합니다. 이제 세 번째 실험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이 실험은 한쪽이 열린 관에서 음파의 공명 현상을 확인하는 실험입니다. 먼저 파동에 대해 잠시 설명하겠습니다. 파동은 파동을 전파하는 매질이 필요합니다. 음파의 매질은 공기 분자입니다. 파동이 어느 방향으로 전파할 때 매질은 전파 방향에 대해 수직 혹은 평행하게 진동합니다. 여기서 매질이 수직하게 진동하는 파동을 횡파라 하고 평행하게 진동하는 매질을 종파라 합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 같이 음파는 종파입니다. 즉 공기 분자는 파동의 전파 방향에 평행하게 진동하여 공기 분자의 밀도가 밀한 부분과 소한 부분이 연속적으로 형성됩니다. 종파의 경우 그림에 표시된 것처럼 밀한 부분의 시작점에서 이웃하는 소한 부분의 끝까지 음파의 한 파장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한쪽이 열린 관에서 발생하는 정상파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관에 열린 부분에 스피커를 설치하여 일정한 진동수 음파를 관 내부로 보내면 관 내부로 전파된 음파는
관의 길이에 따라 관 내부의 정상파를 형성합니다. 여기서 정상파란 관 입구에서 관 내부로 들어간 음파와 관의 끝, 즉 막힌 부분에서 반사되어 관 입구로 다시 돌아오는 음파가 확대 간섭하여 음파의 세기가 확대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현상은 음파의 공면 현상이라고도 합니다. 이 현상은 어느 경우에나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음파의 진동수와 관의 길이가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이 그림들은 발생 조건을 설명하는 그림들입니다. 관의 열린 부분에서는 파동의 마디가 만들어지지 않고 대신 배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 닫힌 부분에서는 파동의 배가 만들어지지 않고 대신 마디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쪽이 열린 관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가장 작은 단위의 파동은 이 그림에서와 같이 관의 길이가 음파 파장의 4분의 1이 되는 경우입니다. 관의 길이가 이보다 작은 경우에는 정상파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한편 관의 길이가 4분의 1 파장을 넘어서면 다시 정상파는 소멸합니다. 그러나 관의 길이가 점점 길어져 음파의 4분의 3 파장과 같아지면 다시 그림과 같은 정상파가 만들어집니다. 이어서 관의 길이가 음파의 4분의 5 파장, 4분의 7 파장 같을 때 관에서는 정상파가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관의 길이가 2분의 1 파장씩 길어질 때마다 정상파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정리하면 정상파 발생 위치간의 길이 차 델타 L을 실험에서 구했을 때 델타 L은 2분의 람다이므로 실험에서 측정한 음파의 파장은 람다는 2 델타 L이 됩니다. 만약 실험에서 진동수가 F인 음파를 사용하였다면 이제 이 실험에서 측정된 음파의 속도는 V는 F 람다가 됩니다. 물론 음파는 실험실의 온도에 영향을 받으므로 정확한 음파의 속도는 이 식을 사용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사진들은 실험장치 사진들입니다. 왼쪽은 수직 공명관으로 주로 물을 관 속에 주입하여 물의 높이를 조절하여 공명관 길이를 조절하여 실험합니다. 오른쪽 장치는 수평 공명관으로 관 속에 피스톤을 삽입하고 피스톤의 길이를 변화시켜 공명관 길이를 조절합니다. 두 경우 모두 음원으로 스마트폰 음원 발생 앱을 사용하고 정상파 발생을 확인하는 도구로 가속도 측정에서 사용하던 스파크뷰 앱을 사용합니다. 물론 이 경우는 가속도 대신 음의 세기를 측정합니다. 관에서 정상파가 발생하면 관 입구에서 측정했을 때 음의 세기가 급격히 증가하고 이 변화는 화면에서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실험에서 정상파 발생 위치간의 길이차 델타 L을 정확히 측정하는 대신 특정한 길이를 가진 공명관에서 특정한 진동수 음파를 사용하여 실험했을 때 몇 번의 정상파가 발생하는가를 확인하는 실험입니다. 실험 전에 이론식을 사용하여 발생 횟수를 예상한 다음 동일한 조건에서 실험을 수행하여 정상파가 예상된 횟수만큼 실제로 발생하는지를 확인하는 실험입니다. 이 그림은 예상되는 정상파의 개수를 계산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30도씨 기온에서 F는 2000Hz, 100cm 길이의 공명관을 사용하여 실험을 했을 때 예상되는 정상파의 개수를 계산해 봅니다. 람다는 F분의 V 2000분의 35,000은 계산하면 17cm, 델타 L은 2분의 람다는 2분의 17을 계산하여 8.5cm가 나오고 델타 L분의 L은 계산하면 12, 즉 12개의 정상파 피크가 예상됩니다. 이 그림은 앞에서 정상파 개수를 계산할 때 사용했던 것과 동일한 조건으로 실제 실험한 결과입니다. 즉 100cm 길이의 공명관과 2000Hz 음파를 사용하여 실험한 결과입니다. 그림에서 13개의 피크가 확인됩니다. 이 그림은 80cm 길이의 공명관과 2000Hz 음파를 사용하여 실험했을 때 실제 스파큐뷰 앱 화면상에 표시된 정상파 발생 피크 모습입니다.
여기서부터 하시면. 이 그림은 80cm 길이의 공명관과 2000Hz 음파를 사용하여 실험했을 때 실제 스파큐뷰 앱 화면상에 표시된 정상파 발생 피크 모습입니다. 이런 식으로 예상되는 피크 수는 9.41입니다. 화면에서 9개의 피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까지 스마트폰을 이용한 물리실험 중에서 진자, 스프링 진동, 그리고 음파의 공명실험에 관한 이론들을 학습하였습니다. 스마트폰은 현대생활의 필수품입니다. 스마트폰에는 가속도 센서를 비롯한 각종 물리 센서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내장 센서를 응용하여 물리량을 측정하고 화면에 표시하고 자료를 저장하거나 외부 크기를 반출할 수 있는 각종 앱들이 개발되고 출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에는 간단한 실험일지라도 물리 실험을 위해 특화되어 제작된 실험 장비를 사용해서만 가능했던 여러 물리 실험들이 이제는 스마트폰을 사용하여서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여러분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어떤 물리 실험을 할 수 있는지 탐구하여 보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